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나와주셨고요.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약간 어수선한 또 느낌을 받고 있는 오늘장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유상증자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가장 크게 시장에 의문표가 달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니까 거래대금 2위가 나오네요. 네, 거래 동반한 급락, 네, 신저가, 지금 유상증자 파장이 어마어마합니다. 대형 2차 전지주까지 전반적으로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눈에 띄는 게 보니까 지금이 CEO 공백기입니다. 전임 CEO가 사임하게 되면서 공백인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다. 그만큼 굉장히 사안이 시급했다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문표를 좀 달고 있는 이슈입니다. 어제는 LS가 의문표를 달았다면 오늘은 그게 삼성 SDI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표님. 필옵틱스도 날아가잖아요. 네, 삼성 SDI가 2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유상증자하는 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 투자하겠다라는 것도 중요한 이유였거든요. 이 양 주식에 엇갈리는 움직임도 굉장히 눈에 띄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핵심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삼성 SDI가 이제 2조 원대로 지금 이제 유상증자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지금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하면 16만 9천 원 정도가 되는데 만약 지금 빠지는 걸로 보면 2조 원을 마련을 못할 거고요. 향후에 주가가 더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2조 원 마련 더 어려워질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일정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4월 18일 날이 이제 배정 기준일입니다. 그리고 5월 27일부터 28일까지가 구주주 청약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6월 19일 날 신주가 상장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자대금은 국내외 이제 배터리 시설 확대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GM과의 조인트 벤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35억 달러 정도가 이제 투자가 돼야 되는데 최소한 그거의 절반 이상을 삼성 SDI가 이제 납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금액만 해도 2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 SDI는 자금이 상당히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작년 말 기준으로 삼성 SDI가 연결이 아니라 삼성 SDI 자체로만 보면 현금성 자산이 한 2,500억 개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자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금을 차입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증자를 할 것이냐라는 아마 그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만약 차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차입금에 대한 그런 이제 부담감으로 인해서 향후에 2차 전지 업황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재무 리스크로 부각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차입보다는 유상증자 쪽을 선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증자 관련돼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조인트 벤처 쪽으로는 자금이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외에 얼마만큼 남느냐가 2차 전지나 전고체나 아니면 헝가리 공장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금액이 향후에 주가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업황은 아직까지 계속 좀 부진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의 판매는 계속 증가는 하고 있지만 국내 업체들의 실적 회복세는 계속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국내 업체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북미나 유럽 시장 내에서의 판매 속도가 성장 속도가 상당히 지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계속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회복 부분이 상당 부분 지연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접근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저가 베팅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적인 분석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증자하는 이유 자체가 지금 계속 자금은 필요로 한데 자금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그런 이제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캐즘이 아직 극복이 안 된 상황이고 저희가 매출은 숫자로 확인이 됩니다만은 많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어떤 결단을 내렸는데 타이밍상에서 이때 굳이? 라는 생각을 투자자들은 하게 될 것이고요. 다가오는 슈퍼사이클 준비하겠다고 했잖아요, 이사님. 그 네. 언제쯤에 이 슈퍼사이클이 도래를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그 삼성 SDI 결정이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수렁에 빠지는 함정이 되게 될지 어떤 쪽의 의견 갖고 계세요?
좀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이 5월, 이제 5일부터 7일까지 지금 인터배터리 2025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사실은 그 배터리에 대한 트렌드뿐만 아니라 사실 시장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더 올해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좀 가능성을 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 SDI가 지금 유상증자를 발표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 유상증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앞에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자금 조달하는 의미가 결국 이제 생산 확대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GM 쪽의 어떤 합작법인 투자라든지 유럽 헝가리 공장 생산 능력 확대, 여기에 또 국내 전고체 메인 배터리 라인 시설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활용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뭐 실적 관련된 부분보다는 향후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서 지금 캐파 투자를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서 뭐 전고체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에서 봤을 때는 좀 46파이 배터리, 특히 이제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터배터리 2025와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 가운데서 지금 46파이 수주와 관련된 계약도 지금 이 인터배터리 2025에서 좀 얘기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뭐 고객사를 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46파이 고객사를 활용을 해서 샘플을 제출했고 양산도 곧 시작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분명히 모멘텀은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삼성 SDI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SK온 같은 경우도 지금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돼서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에서 어떻게 보면 이 국내 3사가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가 결국은 기존 원통형 제품 대비해서 에너지 비율도 높고 충전 속도라든지 출력 성장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개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배터리 업계는 좀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지금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 46파이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고체까지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하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고체 관련주가 굉장히 강하게 또 시세가 나잖아요. 이거는 어떤 연관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 유상증자와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이 자금 조달 부분에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 시설을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네. 관련돼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라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는 이 상용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6파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샘플, 양산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연구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전고체 배터리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이런 유상증자 이후에 들어온 자금이 전고체 라인에 투자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기대감에 좀 어떻게 보면 움직인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흐름이군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조금 복잡합니다. 네, 어떤 종목을 픽해야 되는지 더 난이도 높아지는데요.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네, 임순재 대표는 하나기술을 픽해 오셨고요. 네, 윤여민 이사의 종목은 TCC 스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기술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일단 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뭐 전반적으로 실적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뭐 적극적인 투자라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갖고 나온 게 삼성 SDI 향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가 뭐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헝가리 공장을 지금 확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장비들이 계속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이제 삼성 SDI 밸류 체인에 있는 그런 이제 이런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따른 수혜가 기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스태킹 관련된 장비를 지금 제조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런 최근에 이제 이런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을 이제 적층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AI를 활용해서 초고속 스태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비를 개발했다라는 측면에서 향후에 이런 이제 배터리 관련된 장비에 대한 수주 확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전고체형 이제 장비 수주를 위해서 고온 고압 프레스, 이제 WIP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데, 이런 이제 장비를 전고체 파이프
파일럿 9의 용으로 된 것은 이제 최근에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향후에 전고체 관련된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전고체 장비 쪽으로 해서 종목을 주셨는데 낙폭주입니다. 네, 어느 정도 목표가 잡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계속 지금 최근 주가가 좀 하락한 이후에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윗꼬리를 좀 길게 달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보다는 조정받을 때 매수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1차 목표 가격으로는 25,000원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000원 받아봤고요. TCC 스틸도 하나기술하고 눌림폭이 조금 비슷하게 나와 있는 종목이네요. 네. 네, 사실은 지금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지금 52주 신저가에서 약간의 좀 살짝 좀 반등한 어떤 주가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종목을 좀 제가 볼 때는 픽한다 하더라도 주가의 레벨 자체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46파이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세의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삼성 SDI보다는 좀 LG에너지 솔루션 쪽에 대한 어떤 매출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46파이 지금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전기차 시장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가운데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인터배터리 2025에서 내놓았던 46 시리즈 배터리가 상당히 좀 인상이 깊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46파이 배터리 같은 경우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이 모빌리티, ESS 분야로 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46파이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들의 활용성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된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 니켈 도금 강판 강판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TCC 스틸이 분명히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니켈 도금 강판 관련돼서 TCC 스틸이 좀 과점 구도를 좀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4680 배터리 관련돼서 니켈 도금 강판 같은 경우가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46파이 배터리 쪽에서도 LG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TCC 스틸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 세워주세요.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TCC 스틸 같은 경우도 2월 17일 지금 52주 시저가 이후에 한 10%, 한 10에서 15% 정도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뭐 지금 뭐 작년, 재작년 대비했을 때 주가 자체는 3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가장 좀 매물대가 두껍게 쌓여있는 35,000원대를 일단은 좀 1차 목표가로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1차 목표가로 해서 35,000원 매물대 상단을 좀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그 이후로 2차 목표가 한 47,000원 정도까지 한번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핫스타기 전에 삼성 SDI 캐즘 돌파구로 대규모 투자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조달 방식이 유증이라는 점, 하지만 낙폭이 더 깊어지진 않네요. 약하게 좀 밑꼬리 달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는 구간 속에서요. 볼 수 있는 종목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즘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반도체입니다. 이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치는 증권사 레포트 많이 보셨을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 한투에서는 대만 IT의 봄이 오나 봄이라는 헤드라인을 걸면서 이구한신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 레포트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하이닉스는 20만 닉스 고지 재선점했고요. 우리 시장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아픈 손가락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갈 길이 조금 많이 남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에 있어서의 지금 비중 확대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떠신지, 그리고 반도체는 너무나 광범위한 섹터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도 많이 좁혀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의견을 좀 주세요. 네, 뭐 일단 반도체 관련된 업황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에는 뭐 ICT, 그러니까 뭐 관련돼서 회복이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의 공급이 확대된다라는 것 때문에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국내 관련된 반도체들도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고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 들어 이제 현재 뭐 DDR, DRAM이나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조금 안정세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DRAM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부터 좀 가격대가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낸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소폭 반등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지금 DDR4 8기가램 같은 경우는 고정 가격이 계속 지금 1.35달러로 뭐 2월 달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낸드 128기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11월 달에 2.08달러에서 지난 2월 달에 2.175달러로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감산에 따른 그런 이제 효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재고의 이제 적정 이제 주기가 정상 범위로 지금 감소했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10주에서 15주 사이가 이제 정상 범위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감소했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디램이나 이제 낸드와 같은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이 쉽게 하락한다라기보다는 조금씩 반등할 가능성은 시장에서 좀 더 주목해서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중국의 이관신 정책 지속으로 인해서 ICT 업황이 조금씩 개선될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매출 확대로 인해서 가격도 조금씩 반등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덧붙여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확대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AI 칩에 대한 뭐 그런 우려감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떤 저사양 칩이든 고사양 칩이든 전부 다 HBM D램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HBM D램의 수요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뭐 AI 데이터 센터지만 여기에도 그러니까 서버용 D램, 그러니까 DDR 레거시 반도체가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이제 피지컬 AI가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AI 수요는 앞으로도 더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업황은 향후에 좀 더 개선세가 눈에 띄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쨌든 기대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레거시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관련돼서 종목도 좀 꿈틀거리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조금 무거워가지고요, 이사님. 네,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대목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반도체 저랑도 좀 많이 봐주셨는데 계속해서 지금 레포트에서 반도체 비중을 더 키워나가는 전략 괜찮다고 보세요? 일단은 반도체 섹터가 최근에 보면 지수의 흐름과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특히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 조금 지수가 힘들 때 보면 반도체 섹터가 좀 지수를 많이 끌어내리는 좀 그러한 역할을 좀 많이 했는데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해외에 있는 좀 주식들에 대비해서 좀 많이 못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어쨌든 레거시 반도체가 업황에 대한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흘러옴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범용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제 하이엔드 메모리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자꾸 작용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오히려 미국의 빅테크들의 어떤 그런 주가의 좀 흐름을 좀 같이 영향을 받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HBM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포션이 올라갑니다만 여전히 D램과 낸드 쪽에 대한 포션,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레거시 반도체의 반등은 상당히 반갑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딥시크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맞는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저가형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 딥시크를 통해서 확인된 건 반도체 수요가 늘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하이엔드뿐만 아니라 지금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고환신과 관련된 정책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D램의 지금 뭐 보유 재고 자체가 10주 이내로 좀 파악되는 상황. 결국은 지금 D램 가격에 대한 하락세가 좀 멈출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낸드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뭐 샌디스크가 지금 다음 달 1일부터 낸드 가격을 10% 이상 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샌디스크가 낸드 플래시 쪽에서 보게 되면 탑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낸드 플래시 쪽에서는 뭐 삼성전자가 워낙 제가 볼 때는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5위 업체 정도가 되는 이런 샌디스크 같은 경우도 10% 인상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부터 이제는 좀 낸드와 관련돼서 분명히 수요에 대한 부분을 조절할 수 있겠구나, 공급도 조절할 수 있겠구나,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여지를 남겨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키옥시아라든지 뭐 대만의 원본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은데
지금 삼성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저항대에 걸리면서 좀 상승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이엔드 매물에 너무 이제 주가가 침몰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전통적인 어떤 레거시 반도체의 어떤 반등 자체는 전통 소부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충분히 반등을 좀 어떻게 보면은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서 분명히 작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긍정적인 의견에 한 표를 던져주셨는데 투자 우선순위를 여기서 정해야 되거든요. 반도체 섹터도 나누셔야 되고 그 안에서도 종목별의 비교 우위를 잘 판단해가지고 내 종목을 픽하셔야 됩니다. 두 분의 도움 받아볼게요. 함께 확인하시죠. 네. 대표님의 종목은 파크 시스템즈를 가지고 오셨고요. 저 이사님은 주성 엔지니어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크 시스템즈가 지금 오늘 한 3% 정도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5일선은 돌파가 된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어떤 점이 모멘텀이라고 보세요? 네. 뭐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이제 원자 현미경을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 공정들이 다 이제 미세화되면서 이런 이제 원자 현미경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뭐 TSMC에도 관련된 그런 이제 장비를 수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TSMC와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과 관련된 그런 이제 장비를 납품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이런 원자 현미경이 최근에 계속 지금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실적도 계속 호조세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뭐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매출 같은 경우 작년보다 20% 증가한 한 2,1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영업이익이 40% 이상 증가한 540억대를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이제 25만 원을 찍은 다음에 좀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18만 원대까지 이제 하락을 했다가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 20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뭐 매수할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나라는 점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1차적으로는 24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4만 원이면은 거의 정고점 직전이거든요. 거기까지 한번 드라이브 가능할 거라고 봤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포인트하고 가격 같이 들어볼게요. 네, 저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섹터에서 좀 숫자로 증명하는 몇 안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작년에 좀 실적이 되게 서프라이즈 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 943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2023년 대비 지금 226% 정도 증가한 어떤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HBM의 좀 생산에 좀 필수적인 뭐 ALD 장비의 수요가 좀 급증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HBM 관련돼서 특히 이제 차세대 D램 생산 관련돼서 지금 장비 수요가 좀 상당히 폭발하고 있고 특히 이제 ALD 장비 관련돼서는 지금 연평균 성장률 10%로 지금 2032년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올해도 실적과 관련돼서 분명히 숫자로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중국에도 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D램 생산 능력이 확대될수록 이 장비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수요도 분명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보게 되면 주주배당, 환원정책 관련된 키워드도 또 어쨌든 주성 엔지니어링과 좀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이런 좀 모멘텀을 보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제가 볼 땐 올해도 주목할 만한 좀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지금 한 2%대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좀 신고가를 노려볼 만한 자리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41,450원 지금 신고가인데 이 부분을 좀 넘어가는 좀 제가 볼 때는 흐름을 좀 기대해 보면서 오히려 좀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전략을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고가의 영역을 다시 한번 써내려가는 또 이 종목의 흐름을 저희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는 동안에 코스닥이 더 파이팅이 넘쳐나네요. 네, 장중 고가대로 이동하면서 코스피와의 격차는 더 발리고 있습니다. 네, 온도차가 지금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오늘 가장 궁금하신 섹터는 저희가 방금 얘기 나누기도 했던 2차 전지 쪽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하게 얘기 풀어주신다고 하거든요. 네, 거인의 시선 최병훈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